안녕하세요, 밀떡튜브입니다. 오늘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KF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FX는 카이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을 주도하며 예산으로 무려 8조 원이 투자되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입니다. 가장 좀 보태서 이 사업의 결과에 따라 한국 공군에 문명이 갈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매우 중대한 사업입니다. 먼저 KFX의 탄생 배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362대의 전술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단순히 물량만 보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362대의 전술기 중 무려 30%인 136대가 F4와 F5처럼 50년은 훌쩍 넘은 구형 전투기입니다.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 성능에서 열세가 확실하며 추락도 잦았기 때문에 국방부는 F4는 F35로 F5는 KFX로 대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KFX는 작년부터 제작에 돌입했으며 2021년 4월에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그 후 2025년까지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2026년부터 양산과 동시에 실전 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KFX의 성능이 4.5세대인 것 외에는 자세한 내막을 모르시기에 개발사인 카이에서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스펙은 KFX의 초기형인 블록1의 성능입니다. 먼저 단자형과 복자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단자형은 실전용이며 복자형은 다른 기체에도 적응하기 위한 훈련용으로 소수 제작할 예정입니다. 기체의 체급을 살펴보면 길이는 16.9m, 높이 4.7m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8입니다. 이 정도 체급이면 F-16과 라팔, 유로파이터보단 우위이지만 F-15와 F-22 같은 대형 전투기보단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체의 체급에선 F-18, F-35와 거의 유사한 중형 전투기입니다. 그리고 항속 거리도 2900km로 작전 반경도 매우 넓지만 한반도의 코딱지만한 영토를 생각하면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KFX의 또 다른 참여국이며 넓은 영토를 보유한 인도네시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초창기에 F-16급에 불과했던 KFX의 몸집이 계속 불어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또한 기체의 외형도 전체적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전형적인 스텔스기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스텔스기로 설계됐던 F-35와 F-22에 비하면 제한적이며 무엇보다 KFX는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인 내부 무장창을 아직 탑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상 배열 레이더를 포함해 대부분의 전자장비를 하나와 LIG 넥스원에서 제작해 국산율이 매우 높습니다. 참고로 위상 배열 레이더는 기존의 기계식 레이더와 비교하면 성능에서 우월한 것은 물론 다재다능한 전술을 펼칠 수 있어 전투기의 핵심이나 다름없는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세대와 4.5세대 전투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위상 배열 레이더의 탑재 유무입니다. 또한 KFX의 전자전 능력은 매우 뛰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전의 핵심이자 KFX에 탑재되는 ECM 안테나는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동급의 4.5세대 전투기들보다 눈에 띄게 큰 편입니다. 이는 공군에서 기존 전투기보다 훨씬 높은 출력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자장비와 더불어 전투기의 또 다른 핵심인 무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20mm 기관포가 탑재됩니다. KFX는 사이드 와인더와 암람 같은 공대공 미사일을 주축으로 JDAM과 매버릭, 하푼까지 다양한 무장을 운용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공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운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KFX는 수출을 고려해 타우러스와 미티어 같은 유럽산 무장들도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티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국은 KFX에 탑재할 국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FX는 다른 4.5세대 전투기들과의 큰 차별점이자 F-35와 유사한 면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블록별로 나누어 단계식 개량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처음 개발하는 전투기에서 발생하기 쉬운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먼저 블록 제로는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시제기로 2021년에 출고되며 6대 중 1대는 인도네시아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다음 블록 1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실전용이며 2026년부터 출고되어 원활한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작전을 펼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인 블록 2는 2029년부터 양산되는 개량형으로 현재 여기까지가 공식 개발 단계이며 그 이유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선 블록 1에서 제한적이었던 공대지 임무와 더불어 드디어 공대함 작전에서도 원활한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운용 가능한 무장이 대폭 추가되는데 아마 여기서 기존 무장을 국산 미사일들로 대체할 것이 유력합니다. 낙관적으로 봤을 때 스펙만 보면 4.5세대로서는 매우 준수한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FX는 같은 세대라는 이유로 베스트셀러로
손꼽히는 라팔과 비교되는 일이 많은데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20년대 중반부터 개량될 최후기형 라팔 F4라는 가정하에 거의 대등한 스펙과 개발 연도로 인한 최신 기술 차이 때문에 KFX의 근소 우위가 예상됩니다. 블록3는 아직 개량 계획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시된 개량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레이더 성능 개량과 더불어 내부 무장창 탑재가 눈에 띄는데요. 내부 무장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의 전투기들은 외부에 탑재된 다수의 무장 때문에 레이더에 탐지되는 확률과 시간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장이 감소하는 걸 감안하고 전투기 내부에 미사일을 탑재한 것이 바로 내부 무장창이며 5세대 스텔스기의 필수 요소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기존 KFX의 스텔스 외형과 더불어 내부 무장창을 탑재하게 된다면 F-35급은 아니더라도 나름 그에 근접하는 스텔스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KFX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사업이 아닌 1조 2천억가량을 투자하는 인도네시아와 합작하는 공동 개발 사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납부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 문제에서도 대도 않는 횡포를 부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는 아마 KFX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일종의 밀당이 아닐까 싶네요. 어쨌든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잘 협력하여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